네, 제아벌 이승우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제 그 비례대표 후보들에 대한 말씀을 좀 준비를 해갖고 오셨는데 그 전에 네, 양문석이 얘기하고 네. 이 이종근이 얘기는 짧게라도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비례대표 준비 제가 열심히 했는데요. 예. 두 분 얘기만 사실 다 하다 가고 싶은 마음도 큽니다. 네, 자, 양문석 얘기부터. 네, 양문석 이분 나중에 방송통신위원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회에 들어가겠죠. 당선되면요. 방심이. 네, 예. 이 사람이 그런데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음. 근본적으로 11억 대출 사기가 무슨 의미인지는 알고 지금 떠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새마을 금고 조합원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 돈이 대출 사기 당했어도 말 한마디 못하는 국가가 돼서 되겠습니까? 네. 피해자가 없다고요? 해당돼서 새마을 금고 조합원들이 1차 피해자고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 전체가 공격당하고 있는 상태가 총선을 통해서 지금 노출되고 있다라고 네. 봐야 됩니다. 어디다 대고서 지금 피해자가 없다고 떠듭니까? 이 미친 사람 아닙니까? 저는 이걸 근본적으로 보면서 구속 수사해야 되지만 네. 공직 후보자이기 때문에 현재 구속 수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해당되는 내용과 관련돼서 특정 경제범죄의 사기죄 네. 처벌되는 이거를 뭐 누가 어떤 문제를 제기했다고 고소 고발을 하겠다고요? 허위 문서로서 작성했는데 11억 대출 사기 받은 게 뭐가 문제냐고요? 근본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전국에 빈발하게 되면 양문석 본인이 책임질 겁니까? 이 문제가 다 붕괴돼서 새마을 금고 해당되는 여러 가지 대출과 관련돼서 10억, 20억씩 대출 사기 터지는 거고 왜 구속합니까, 우리? 실제 대출 사기뿐만 아니라 전세 보증금 사기 관련해서 5천만 원 1억에 대해서도 예. 전부 영장 발부하고 다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왜 예. 처벌합니까? 보험 사기 몇백만 원 받는 거 갖고 지금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 왜 처벌합니까? 그리고 보이스피싱 사건 관련돼서 방조범으로 해서 전달책, 수집책 했던 사람들 다 구속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미친 짓 하는 겁니까, 이거? 이 무슨 생각으로 총선에 나와갖고 정치인 되겠다고 법맨 되겠다고 떠들고 앉아 있습니까? 당장 본인이 쪽팔린 줄 알고 사퇴를 해야죠. 뭘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민주당이 생각하고 예. 있는 바가 어떤 바를 지향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다 모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공직자 후보로 추천해놓고 책임도 있다 없다 이런 반구 얘기하지 않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잡음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유치 이탈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공당으로서는 근본적으로 사고방식 자체가 크게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자가 뭐 우리 가족 편법 대출로 뭐 피해본 사람들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기가 아니죠.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양문석이는 이 앞으로 열흘 내내 아마 그 화제가 될 거예요. 네. 예, 이자가 끊임없이 또 입을 놀리고 있기 때문에. 네네. 자, 네. 그리고 이종근이 박은정이 남편 이종근이 예, 똑같은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똑같은 패턴인데 이분은 그와 관련된 사건들 형사처벌하는 수사를 전문적으로 했던 분이 이종근 전 검사장, 예, 현재 변호사인 거죠. 예, 자, 국가에서 범죄 수사를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뭐 대출 사기 또는 새마을금고에서의 업무상 배임 횡령 행위 이런 부실 공화국을 만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네, 금융 시스템과 관련된 수사 역량을 키워온 거죠. 그 수십 년의 수사 역량이 개인의 신상에 지식과 경험으로 깃들게 된 분입니다. 자, 그렇게 여태까지 수사를 해왔고 나름대로 검사로서도 성과를 내온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분이 퇴직을 해서 명예롭게 퇴직을 해서 1년간 8개월 동안 다단계 사건 선임하셔서 그동안 국가를 통해서 배웠던 수사기관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서 피의자와 피고인을 변호한 겁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식과 경험이 남용되었다. 수사기관과 관련된 영향력이 크게 영향을 받았다. 전관예우다 아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만 시야를 넓혀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십시오. 미국, 독일, 일본 그 어느 국가도 이와 같은 형태의 전관예우를 허용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최소한 하고 있었던 사건, 관련성 있는 사건 분야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자, 어제 축구 경기 했습니다. 심판이 있었죠. 그분이 페널티킥 선언하고 다 했습니다. 다음 날 특정 A 축구팀 대표팀 감독이나 그 관련된 전략 감독관으로 가면 납득하시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점에 대해서 무엇을 설명할 게 있습니까?
해당되는 사안은 단순히 이종근 변호사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를 뒤덮고 있는 영향력과 권한에 대한 경험에 대한 남용, 이와 같은 정보에 대한 남용, 이 문제로 전체를 다뤄야 될 사안이므로 간단하게 넘어갈 사안도 아니고, 자, 이 점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조국 혁신당에서 비례 1번을 지정할 때 이 점들을 고려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서 비례 1번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상징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조국 혁신당이 지향하고자 하는 방향이 어느 쪽이고, 형사소송법이나 검경수사권의 조정이나 다양한 형태의 형사소송 변화를 통해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어디인지 충분히 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박은정의 남편 이종근에 대한 말씀을 쭉 하셨고, 그 이제 우리가 연좌제 덮어 씌울 수는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박은정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좀 해보죠. 네. 오늘 제가 전해드린 뉴스는 이자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네. 1년 9개월 동안 사무실에 단 한 번도 나가지 않고 네. 월급을 1억 이상 챙겼다는 건데 그게 네. 가능해요? 뭐 공직자로서의 바람직한 자세는 전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저도 그게 참 의아합니다. 그게 가능한지, 그건 제 생각에는 혼자서만 가능한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예. 그 조직에서 그걸 허용해주는 분위기가 있거나 그 상급자들이 그런 것들을 다 양해해줄 수 있는 상태가 돼야지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1년 9개월 동안 아예 사무실에 안 나갔대. 네. 그래서 사무실에 집기가 없대. 네. 그리고 보통 검사가 혼자서 있지 않잖아요. 네네. 예, 수사관들 같이 있잖아. 네. 없대. 그런 사람들도. 해임 파면 사유일 것 같은데요. 네, 제 생각엔요.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렇게 허용해 주신 아니 저 정신과 치료 받느라고 그랬대요. 예. 우리 이승우 변호사가 말을 못 하시네. 네. 그건 좀 뭐 사실 요새 정신적으로 저도 좀 피곤해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이게 합리적으로 판단이 가능한가라는 형태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저도 앞으로는 좀 약간 혁명가적 사고를 갖고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요새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범상하게 일반 상식에 기초해 갖고 살다가는 저도 정신치료를 오래 받아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저도 좀 정신 무장을 하고 새롭게 정신혁명을 추구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박은정이 얘기 마무리하시죠. 네네. 자, 조국혁신당 비례 1번. 네, 비례 1번 저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자, 조국혁신당 검찰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검찰 독재 뭐 이렇게 해서 조기 종식시켜야 된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 검찰 독재인지 본인을 수사하는 게 검찰 독재라는 의미라고 한다면 좀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종근 변호사에 독재가 필요하다. 독재가 아니라요. 수사라는 의미의 독재라는 그러니까 개념 정의를 새롭게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잘 이런 것들 수사할 때는 독재라도 해야 된다. 아니 필요하다면 사실은 독재라는 거는 과거로부터도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권력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끔 만드는 부분인데 전 독재라 평가하지 않지만 그게 독재라고 평가를 개념 정의를 한다고 한다면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수사하기 위해서 수사기관이나 국가기관이 개입하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걸 독재다 이렇게 하지 않고 당연히 필요한 문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종근 변호사가 대표하고 있긴 한데 이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와 같이 전관예우가 대한민국 전체를 뒤덮는 이 문제에 대해서 수사와 재판 업무가 결국은 인생이 법조인의 피날레가 아니고요. 이모작을 위한 오늘의 노력 이런 것으로 작동돼서 판사를 하고 나서 돈을 벌어야지, 그다음에 검사를 하고 나서 큰 돈을 벌어야지라고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지렛대 역할을 하는, 계단의 역할을 하는 그와 같은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서 수사가 필요하고 해당되는 윤리 규정이나 새로운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필요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박은정 후보를 비례 1번으로 지정한 조국혁신당에게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향하고자 하는 형사소송법과 그다음에 검찰권 또는 수사권의 미래는 무엇인지, 범죄의 천국을 만들고자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형사소송법의 약화를 원하시는 것인지, 인권의 보호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지향하고자 하는 것인지, 그 추상적인 개념 뒤에 숨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본인들이 실행 요건으로 생각하고 계신지, 이거 최소한 이 정도 설명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비례 1번으로 박은정 전 검사가 이제 지명되고 조국 현재 그 대표가 2번으로 지명되어 있는 거 봐서는 결국은 해당되는 내용과 관련해서 지향하는 바는 저는 느끼는 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국 범죄당? 네. 조국 범죄당? 저는 그렇게까지 말은 안 했는데요. 네, 범죄당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요? 저 직원들 포스터 이렇게 하잖아요. 네. 옷도 시커먼 거 입고 다니더라고. 이거 로폰 광고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광고하고 했습니다. 보여드려도 되나요? 예. 네, 이렇게 하거든요. 예. 이렇게 그리고 아이돌 이렇게 한 것 같이 정책이 잘 모르겠어요 저는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로펌들이 보통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학원 강사들도 그렇게 하더라고. 그건 할 수는 있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조국 범죄당이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고 있는 네. 예. 조국 혁신당의 비례 1번 박은정에 대한 분석이셨습니다. 자, 말씀 중에 이동헌 님이 아미고에 오셨고요. 그리고 요리센 쿠키님이 이승우 변호사 나오면 슈퍼챗 하시는 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정의구현 전도사 법성TV 이승우 변호사를 응원합니다 그러셨고, 서그레이스님이 슈퍼챗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조혁당 얘기한 김에 네. 그 8번도 마무리 하실래요? 8번? 예, 그분 지금 이제 거기 사진에 나옵니까? 나오죠. 중요한 분입니다. 여기 계세요. 여기. 네. 포인트 짚어드릴게요. 여기. 예. 이렇게 구성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예, 네. 그렇지. 네, 이렇게 구성하기 쉽지 머리 많이 썼어. 이런 분들 예. 구할 수가 없어요.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포스터는 아닙니다. 예. 자, 울산시장 부정선거 관련돼서 지금 뭐 재판 엄청 많이 진행이 돼서 예. 재판 판결 선고 결과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고요. 1심 3년? 예, 그렇습니다. 예. 징역 3년. 네. 예. 자, 이렇게 된 상태고 그 심각하다라는 거 법원도 다 인정을 했고 제 생각에는 그 판단 내용을 봤을 때는 뒤집히기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되는 사항을 해서 조직적으로 청와대의 일부 라인이 개입을 해서 뭐 전체까지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라인이 개입이 돼 갖고 울산광역시장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고 거기에 수사기관인 울산지방경찰청장도 개입을 해갖고 예. 해당되는 내용과 관련해서 하명 수사가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 인정돼서 1심 판결 선고가 나온 거 아닙니까? 이 수사와 재판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대부분이 이루어져서 결국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자, 이 문제의 사안에 된 분이 사실은 어디 가서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분을 누가 공천할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공천하는 정당이 저는 그냥 사실은 처음에 말로만 하시는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진짜 공천을 하셔서 이렇게 프로필 사진도 같이 찍으셨네요. 이렇게 한 걸 보고 자, 저는 이분의 사상을 궁금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니 본인이 얘기한 적 있어요. 자기는 사회주의자라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사회주의자라고 해서 범죄를 다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대부분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은 범죄를 좋아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분은 대한민국 사회가 범죄가 좀 적고 좀 더 인권이나 자유가 보장되고 세계적 질서와 서로 호흡할 수 있는 이런 국가를 지향하는 거라기보다는 네. 국가가 혼란스러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 같이 느껴져요. 맞죠. 예. 사회주의자는 자본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 네. 움직이는 자들이니까. 네네. 우리 자본주의 사회가 어지러워야 되는 거지. 혼란스럽고. 이게 혼란스럽고 그리고 보면 범죄가 창궐하고. 사실 보면 이제 미국의 제도를 갖고 올 때도 미국이라는 제도는 밸런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범죄자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범죄자와 관련된 확정된 사실에 대한 처벌이나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 밸런스를 굉장히 맞추려고 노력하는데 수입을 할 때의 법적인 문제를 보면은 그런 밸런스의 강조점, 무게중심의 추가 무겁게 올라가는 쪽들은 빼고 가벼운 것들만 자꾸 갖고 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갖고 연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사회에서 범죄를 제압하고 제약하고 하는 밸런스가 필요한 것이고 그거를 또 인권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들도 필요한 것이죠. 하여튼 네. 이거는 굉장히 희귀한 서류가 될 거예요. 네. 전 세계 정당사에 이런 범죄자들이 쫙 공천받는 정당은 이게 전무후무해. 그리고 이제 몇 달 있으면 감옥 갈 거가 딱 보이잖아요. 네네네. 조국이 같은 경우 그렇잖아요. 네네. 대법 끝나면은 네. 감옥 가는 거죠. 네네. 황운하도 이제 몇 달 안에 감옥 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이렇게
이렇게 폼 잡고 사진 찍는 것도 네. 이것도 참 희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음. 다양한 형태의 의사표현과 표현의 자유가 음. 범람할 정도로 보호되고 어허. 있다라고 예. 이제 생각도 되는 거죠. 네. 근데 뭐 보니까 뭐 그렇게 개폼들은 잡았어. 그건 이제 그냥 찍는 대충 찍어도 될 텐데. 이분들이 요구했던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아마 그 조 교수님이 이렇게 이미지 정치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이미지를 관리해 주시는 분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봐요. 이제 그런 포토그래퍼의 요구에 따라서 찍힌 거지 본인들의 어떤 자유로운 이런 의사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찍으시기에는 아마 아이고 쉽지 않다고 진짜 생각합니다. 안 어울리네 저것들. 네. 참 예. 자 황운회까지 갔습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자유통일당 가보겠습니다. 네, 이 자유통일당을 보면 이제 비례 3번과 비례 4번을 저는 좀 이렇게 관심 있게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먼저 저는 비례 4번 김학성 교수님에 대해서 보는 순간 옛날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나고 이분이 자유통일당 비례대표로 나오셨구나라는 거를 보고 아주 반가웠습니다. 예. 제가 이제 대학을 입학했던 게 96년도인데요. 96년도에 입학할 무렵부터 한 5, 6년 정도 헌법 학 시험을 공부할 때 수험서 그래서 김학성 이 이름이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뭐 그 바이블 같은 수험서였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네, 베스트셀러 저자셨죠. 예. 네, 후에 이제 제가 그 이력을 보다 보니까 강원대학교의 헌법학 교수님이 되셨다라고 네. 이제 보게 됐고, 그래서 교수님이 되셨구나. 이제 이 정도까지 저는 파악을 하고 저는 변호사가 됐는데, 지금 자유통일당 보니까 저도 몰랐는데 김학성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자유우파로서 해오셨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제가 좀 이 교수님에 대해서 좀 무관심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분이 비례대표로서 원내에 진입을 하시게 되면 그것도 참 되게 흥미로운 모습들이 또 연출될 수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이분들 한번 이제 소개를 시켜드려보고 우리 싶습니다. 네. 정광훈 목사가 그 집회 때마다 이 김학성 후보를 이렇게 단상에 같이 세워서 그 광화문 단상에 세워서 문답을 해요. 네네. 대한민국 헌법 가치가 뭐냐? 예. 자유민주주의다. 뭐 이러고 서로 그러면서 늘 정광훈 목사가 이 김학성 교수를 우리나라 최고의 헌법 대가, 헌법학의 대가 이렇게 소개를 하죠. 헌법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책에도 그게 느껴집니다. 사실 여러 가지 정리를 하시면서 헌법사, 헌법의 여러 가지 개정사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공들여서 항상 정리를 하셨거든요. 네. 그게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래요. 네. 그게 비례대표 4번입니다. 네. 자, 그리고요. 자, 그리고 비례 3번의 정현미 교수님. 정현미 교수. 네, 정현미 교수님이신데 이분은 이제 형사정책학,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의 제도를 위해서 사실은 현실의 학문 또는 이론의 학문으로 형사정책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이분은 실제 그 독일에서 막스 프랑크라고 하는 형법연구소, 사회문화 현상뿐만 아니라 자연과학 현상을 연구하는 독일 최고의 연구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곳에 객원연구원은 있으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형법 연구도 하셨고,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선임연구원으로 계속 한국 형사정책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각국마다 밸런스를 유지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범죄도 제압을 하면서 사회의 인권이 개인의 인권이 너무 침해되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피해자도 존중하고 피의자도 존중을 해주면서 사회를 안정하게 어떻게 유지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 정체되지 않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 사회의 신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고도화하고 객관화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시는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이 비례 3번으로 지정됐다라 자유통일당이 갖고 있는 정책은 우리나라 현재 형사소송법의 형법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더 앞으로 전진을 해서 헌법적 가치가 구현될 수 있는 새로운 형법과 형사소송법, 그리고 형사정책학적 지평을 원내에 진입시키고 싶다, 이런 의지가 있다라고 해석이 돼서 이 정현미 교수님을 비례 3번에 배치한 것으로 생각이 돼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래요. 정현미 후보.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관심 가는 후보가 누가 있나요? 네, 저는 이제 그 국민의 미래 비례 12번으로 이제 되어 있으신 유용원 기자, 전 기자라고 이제 불러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국방에 대해서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좀 부끄러운 얘기이긴 하지만 국방의 의무를 저는 이제 면제를 받아서 못했습니다. 체중이 이제 그 당시로는 너무 많이 나가고 이제
군역을 치르지 못했거든요. 굉장히 개인적으로 굉장히 창피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와 관련돼서 그러나 전 개인적으로 사실은 이제 국방과 관련돼서는 국민의 한 명으로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예. 이런 점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다양한 관점으로 전문적인 국방 기사와 글을 기고할 때 유용원이라는 이름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굉장히 오랜 기간이죠. 그래서 음. 국방 전문 기자로서 오랜 기간 다양한 관점으로 전문적인 국방 기사와 글들을 막 작성해 오셨던 그런 관점을 저는 많이 보면서 자, 이분도 원내에 들어가게 된다면 오로지 한 분 지금 보면은 이제 좌파 계열에 있는 분이 모든 국방과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것처럼 언론에 대한 것들을 막 얘기하고 설명하는 그런 권위를 좀 누리는 김종대라는 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아, 그거. 네네네. 그런 마치 그런 권위를 누리는 것 같이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와 관련돼서 더 적극적으로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분이 또 원내로 추천돼서 들어갈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유영원 후보. 네네네.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자, 이제 녹색정의당 비례 4번으로 이제 권영국 변호사가 있습니다. 자, 이분은 법조계에서는 상당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네. 뭐로 유명합니까? 증거 능력 다툼과 법정 투쟁에 굉장히 능한 사람으로 유능한 변호사다라고 소문이 나 있는 분입니다. 아, 그래요? 네, 실제 그리고 증거 능력과 관련된 다양한 책도 저술을 했고 형사소송법과 관련돼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약화를 강력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분이다. 형사소송법 약화? 네. 어떻게 형사소송법을 약화한다는 얘기는 이제 수사권을 약화시킬 수 있고 증거 능력과 관련된 것을 지금 수사권 다 뺏겼는데 뭐. 더 까다롭게 만들 수 있는 형태를 추진하실 분으로 생각합니다. 네, 검찰을 완전히 무력화하려고? 뭐 검찰의 무력화 쪽으로 치닫게 되실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결합이 네. 어떻게 될지는. 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증거 능력 다툼과 법정 투쟁에 대해서 모든 어떤 방법과 형식적인 것들에 대한 이론적인 것들을 추구하셨고 만들어 오신 분입니다. 네. 굉장히 투쟁 전문가시고 또 이와 관련돼서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다. 그래서 녹색정의당 비례 4번으로 권영국 변호사를 집어넣은 것은 원내에 이와 같은 사람을 진입시키고 싶다라는 이제 녹색정의당의 뜻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 그래요? 녹색정의당. 네네. 근데 뭐 녹색정의당 뭐 내석까지 갈까? 그건 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항상 그래도 위험성이라는 거는 이제 고려를 하고 예. 검토를 해야 되니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예, 오늘 우리 이승우 변호사가 그 양문석이에 대해서 또 박은정의 남편 이종건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해주셨고, 그리고 나서 보통은 지역구를 얘기하는데 오늘은 비례 쪽으로 주목해서 자유통일당 정현미 후보, 김학성 후보, 그리고 국민의미래의 유영원 후보, 이 세 사람이 갖는 의미를 설명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조역당의 박은정이나 조역당의 황우나 그리고 녹색당의 권영국이 갖는 위험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면제받은 사람에서 드릴 말씀은 좀 아니긴 할 텐데 저는 역사를 되게 좋아하고 역사를 보게 되면 전쟁이 터졌을 때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는 결국은 각 포진되어 있는 진영이 붕괴될 때입니다. 그 진영의 붕괴를 만들기 위해서 상대편을 공포, 패닉에 빠뜨리는 것이 기본 전술이죠. 자, 그런 공포와 패닉과 관련된 문제를 내부에 있는 사람이 소동을 일으키면서 전달을 한다. 그거는 사실은 자해 행위고 자기만 죽지 않고 다른 사람이 다 죽어도 상관없다라는 그와 같은 형태로 결국은 전체의 방어 진영을 붕괴시킵니다. 자, 그와 같은 진영 붕괴가 우리 자유우파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에서 지휘부나 또는 내부에 있는 여러 백전노장과 같은 경험 많은 분들이 막아주시고 차단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진영이 붕괴되지 않으면 서로 간의 양 진영과 관련돼서 패닉 상태에서의 도살과 같은 결론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군은 절대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오히려 용기를 북돋고 그 순간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동기를 부여해서 그 진영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점에서 오늘 아침에 말씀하셨던 고 박사님의 칼럼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이와 같은 공포에 질려서 투표장에 나가지 않는다든지 공포에 질려서
우리 편을 서로 공격하고 비난하고 힐난한다든지 하기보다는 합리적인 이성과 의지를 가지고 해당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함께 옆에 있는 분들의 눈빛을 바라보고 앞으로 한 걸음 더 걸어 나가는 이와 같은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재화벌 이승우 변호사, 법성TV의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